사회를 맡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유희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이 자리에 전국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분들과 더불어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서 함께하고 계신 분들께 깊은 환영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당면한 탄소중립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목조건축 도시, 건축 산업에 대한 현황과 제도에 대해서 짚어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의견 나눔을 통하여 우리가 세계의 흐름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께서도 목조건축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행사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과 김호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과 남성현 산림청장의 축사,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님의 환영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축하 공연, 주제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권영걸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권영걸입니다. 먼저 오늘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움에 참석하신 김호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그리고 남성현 산림청장님, 그리고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에 저희 7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목표랄까요? 지향 가치를 저희들은 공원 같은 나라, 정원 같은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그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고도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도성장의 후과로 숱한 분열과 갈등, 격차와 소외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러한 현상은 건축과 도시의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는 도시건축이 있고 또 그 문제의 해결 방법도 도시건축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고 또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문명 시대의 행복한 삶의 조건은 국민의 정주공간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저희가 중점 실천 과제로 선정한 것이 바로 목조건축 대중화, 목조도시 활성화입니다. 그 정책의 시동을 거는 기획으로 오늘 탄소중립사회와 목조건축 심포지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탄소중립사회라는 것, 그리고 그 대안으로 목조건축을 거론하는 것은 이 목재라는 어떤 감성적인 재료에 대한 어떤 취향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절박한 기후변화라는 이 국가적 의제에 기초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 돌로 이루어진 건축이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로 변화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콘크리트는 근대 건축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석탄, 석유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도시 구성이 낳은 건축재입니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에 저항해서 지표상의 강인한 형태로, 강인한 모습으로 구축된 것으로 일견 아름답게도 보이지만 끊임없이 탄소를 배출하는 건축재입니다. 오늘날 기후변화의 진원지, 환경오염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도시입니다. 급기야 도시는 만악의 씨앗으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응하는 저탄소 국가로 가기 위한 도시 건축 기반의 확보가 시급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속도의 도시는 그 구조가 교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위해서 인적, 물적 이동률이 높아지면서 탄소를 무차별적으로 배출했습니다. 탄소 배출, 그리고 에너지 과잉 소비가 생태 환경의 파국으로 이어졌고, 인류는 뒤늦은 각성으로 떠오른 것이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건축과 도시입니다. 그것이 곧 목재 건축, 목조 도시로 가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도시와 건축의 구성재를 탄소를 끊임없이 배출하는 콘크리트에서 탄소를 흡입하고 저장하는 목재로 전환하는 건축 정책을 지금 심각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목재 그러면은 국민들이 먼저 이러저러한 목재 그 약점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불에 약하다, 뭐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괄목할 만한 목조 기술공학, 공학 기술의 발달은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발표에서 충실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목재의 수요 공급, 그리고 또 고층 목조 건축을 짓기 위한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전문가와 민간 기업들과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목조 건축, 목조 도시로 향후 100년을 내다보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시건축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일에 저희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 사회적인 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후위기와 인류적 재앙을 피하려는 절박한 노력이기 때문에 내셔널 아젠다의 상위에 포지셔닝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답사를 통해서 목조 건축의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답사와 이 심포지움이 목조 건축 대중화와 목조 도시 활성화를 통해서 미래 도시 건축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대의와 함께 목조 산업의 부흥도 함께 꾀하고자 합니다. 세계 속으로 나아가는 K 건축을 실현하는 발판으로 이 심포지움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말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호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 1차관 김호진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그 대학교 캠퍼스를 오늘 한번 걸어봤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계절에 또 젊은이의 상징인 이 대학 캠퍼스를 걸으니까 옛날 생각도 좀 나고, 특별히 또 대전에 있는 우리 그 김욱 총장님이 이끌고 계시는 우리 배지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또 뜻깊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기분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좀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늘 왔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국가건축위원회를 맡고 계신 권영걸 위원장님이 제가 평소에도 많이 존경하는 분이시고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개인적으로 자문도 많이 받는 그런 분이어서 초청을 하시길래 다른 일정이 좀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그래서 못 갑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게 상당히 저희 부에도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고 또 저희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좀 깊게 많이 하고 또 산업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어떤 분야인 듯도 합니다. 그런 주제인 듯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끝까지 앉아서 들어보지는 못하지만 저희 지금 국토부의 담당 과장님도 한 분 와 계시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와 계시고 또 국건위의 파견가인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데 그분들이 듣고 저하고 이제 사무실에서 조금 토론을 더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어떻게 좀 그 디벨롭을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제에 관심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인사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게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직원분들이 써주신 거니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탄소 중립 사회와 목적 건축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가 노력 중인 가운데 국내의 건축계에서도 의미 있는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는 이렇게 소통의 장이 오늘 마련되기 위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국건위의 권영글 위원장님, 그리고 남성현 산림청장님, 그다음 특별히 우리 김욱 총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 중립은 이제 아까 우리 권영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전 인류가 당면한 아주 정의한테는 생존의 어떤 문제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는 지난 3월에 우리나라 기후정책 방향을 제시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건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축 건축물 제로 에너지와 기존 건축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들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운영 단계 외에도 건축 재료의 생산, 운송 단계와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탄소량 등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아직 저탄소 건축 자재를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들은 다소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이나 카나다, 일본에서는 인류가 오래전부터 사용해 목재에 다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자재인 목재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전통 건축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사용해 목재를 시대와 산업의 변화에 따라 현대적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로 접근한다면 탄소 중립의 목적 건축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국토교통부는 2020년 제2차 녹색 건축물 기본 계획에 목적 건축 보급 확대 과제를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산림청, 행복청, 서울시와 함께 목적 건축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도 목적 건축물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서 앞에 계신 우리 산림청장님과 관계부처들과 여러 가지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하지만 목적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아울러서 민간의 관심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가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목적 건축 기술의 현재를 짚어보고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소중한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토교통부도 탄소 중립 시대에 부합하는 친환경 거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우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축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남성현 산림청장님께서 축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산림청장 남성현입니다. 먼저 오늘 오늘 이제 심포지엄을 개최해 주신 권영걸 국가건축정책 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또 장소도 빌려주시고 또 이렇게 주관해 주시는 우리 배재대학의 김욱 총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데 우리 김호진 차관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거를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산림청에서 한 40년
공무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재와 관련해서는 제가 사무관 시절 과장, 국장, 국립산림과학원장까지 쫙 해서 히스토리, 마이 스토리가 이 목재 히스토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두 분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전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 메가 이슈,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다드가 이제 목조로 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은 생활 속에서 목재를 쓰시면서 나무 베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근데 우리나라 나무도 나무고, 해외 나무도 나무고, 우리나라 숲도 숲이고, 해외 숲도 숲이에요. 같은 지구촌. 근데 다른 나라의 나무를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아해. 우리나라 나무 쓰는 거에서는 너무 싫어해. 왜? 자기 뒷산에 있는 숲을 다 베니까.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요즘 내 전도, 우리 배재대학이 크리스천 계열이니까 저도 크리스찬이고 전도사 역할을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나가고 지면을 통해서 또 특강을 통해서 하는데, 요지가 뭐냐? 1년에 전 세계 80억 명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목재가 1년에 40억 큐빅미터입니다. 40억. 근데 여러분들이 억소리만 나지 감이 안 잡히잖아요.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나무를 모조리 다 베면, 하나도 안 남겨놓고 베면 10억 큐빅미터. 그러니까 지구촌에 80억 명이 살아갈 때 우리나라 나무를 매년 4배의 숲을 다 나무를 베고, 건축용재, 가구용재, 생활용재, 종이, 그 다음에 아이들 기저귀, 신문용지, 뭐 기타 등등.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집에 있는데 나는 우리 집에 있는 가구, 생활용품이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알루미늄, 플라스틱이다. 손 들어보세요. 집만 콘크리트 빌딩에 살죠. 집 안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종이, 휴지, 생활용품 안 쓰는 게 없잖아요. 그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고 있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로 대형 목조 건축이 플러스가 돼서 블루오션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뭐 탄소 중립 다 했는데 왜 목조 건축이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리사이클이래요. 리사이클. 리유스가 되고 리뉴어블이 되고 3R.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한번 캔에서 그냥 이게 한번 하면 그냥 끝나요. 영어로 얘기하면 리니어 이코노미예요. 근데 목조 건축을 하면 서큘러 이코노미가 돼요. 계속 베고 신고 가꾸고 베고 신고 가꾸고. 1년에 얼마? 우리나라 살림을 4배를 계속 베고 그 이상의 나무를 심고 시간 되면 계속 이제 재생산이 돼요. 첫째. 두 번째는 숲속에 있는 나무는 광합성 작용까지 하면서 유일한 탄소 흡수원이에요. 근데 숲속에 있는 나무를 베서 생활 속에 목조 건축을 비롯해서 이렇게 다 생활 속에 쓰면 광합성 작용만 안 했을 뿐이지 자연 속에 있는 숲이, 나무가 생활 속의 숲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거를 태우지만 않으면 이 안에 탄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과학자들은 30평짜리 목조 건축을 하면 4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다. 그 말은 저장하는 거에다가 시멘트, 철근, 콘크리트, 알루미늄, 플라스틱을 생산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 상쇄를 하면 플러스 하면은 40톤. 그래서 지금 아마 대전시도 자기들 탄소 중립 계획 세울 때 목재를 많이 이용하면 그게 전부 탄소 중립 계획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우리 차관님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MOU도 체결하고
그다음에 양 그 국토교통부하고 저희하고 목조건 쪽 활성화를 위한 법도 지금 성안이 돼서 국토교통부가 할 일, 산림청이 할 일. 큰 틀에서는 국토교통부고 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은 산림청이고 누구부터? 민간 시장이 코스트가 안 맞으니까 안 해요. 왜?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가 더 싸. 목재는 더 비싸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대중화,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대중화, 활성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산림청은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연구 개발하고 나가고 있고 정책 개발하고 있고 법제화하고 있고 관련 예산 투입하고 있고 지금 관련 예산은 각 공모사업으로 목재 친화 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프로젝트당 50억에서 130억 프로젝트로 목재 친화 도시 사업을 또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인프라 그러니까 법, 제도, 예산 그다음에 인프라 그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과 같은 그런 그 심포지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제는 블루오션인가?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네이처 베이스드 솔루션 자연 기반 해법으로 탄소 중립 사회를 가는 길은 어떻게? 숲을 잘 가꾸고 목재를 많이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심포지엄에 토론을 해주시고 또 모르는 지식 알고 가시고 각자에서 정부가 공공 부분에서 나름대로 갈 테니 민간 부분에서도 산업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성현 산림청장님의 축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욱 배재대학교 총장님께서 환영 및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재대학교 총장 김욱입니다. 저도 오늘 사실 가벼운 마음으로 김주원 교수님이 환영사 부탁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앉아서 듣다 보니까 정말 진짜 중요한 의미 있는 주제를 다루는 심포지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도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 배우고 갑니다. 나중에 우리 남 청장님 한번 특강을 한번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목조 건축에 대한 얘기보다는 저희 배재대학교 자랑 조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배재대학교는 아펜젤라 선교사께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을 구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최고의 미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가건축위원회 권영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호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님, 또 남성현 산림청장님 등등 우리나라 도시와 건축을 이끌고 있는 여러 국가건축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오늘 이 심포지엄에서 발표 맡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나모 대표님, 발표를 맡으신 조나모 대표님, 백이철 대표님, 이준하 교수님, 전영철 전 회장님, 또 토론은 우리 김정원 교수님이 좌장을 맡아주시고 김현희 선생님, 김병길 선생님, 유이화 선생님, 차준호 선생님, 김지훈 선생님, 공간민 선생님 다시 한번 심포지엄에서 좋은 발표, 좋은 토론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대학 건축학부 조금만 자랑하자면요. 저희 건축학부는 전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수학하신 우리 김정은 교수님 비롯해서 정말 훌륭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건축가로 평가되고 있는 부대진, 조병수, 유걸 선생님들이 설계한 건축물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 국제교류관은
유걸 선생님께서 설계한 건물로 지열을 활용하고 훼손된 지형을 이용한 건축물로서 여러 부분에서 수상하며 세계적인 건축물로 평가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 아마 우리 건축학부 학생들도 와 있는 것 같은데 자랑스럽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 또 훌륭한 건축물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 계시다. 이번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심포지움이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에서 벗어나 탄소 중립사회의 목적 건축 활성화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우리 김종원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건축의 새로운 전환기에 국가 정책을 입안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배재대학교가 작지만 참여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도시 및 건축제를 위해서 우리 대학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우리 건축학부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배재대학교 김욱 총장님의 환영사 및 개회사 감사드립니다.